지난 18일부터 정부의 고유가 피해 지원금 2차 신청이 시작된 가운데 지원금을 접수하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행정복지센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달성군 자원봉사센터는 지난 5월 8일부터 3주간 달성군 다함께돌 봄센터, 지지스트 환경동 아리와 협력해 지역 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체험형 환경교육 봉사활동을 운영했다고 밝혔습니다. 5월 청소년 주간을 맞아 지난 16일 달서구 청소년 수련관에서 청소년과 가족이 함께 어울리고 소통하는 2026 달서 청소년 축제가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달성군 자원봉사센터는 지난 16일 달성지역자활센터 자활자립작업장에서 대학생과 재능봉사자 60여 명이 참여한 연합벽화 봉사활동 함께 그리는 행복한 벽화 이야기를 실시했습니다. 달서구 이곡장미공원에서 열린 봄축제 2026 장미꽃 필 무렵이 사흘간의 일정을 마치고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달성문화재단 달성문화도시센터는 지난 13일 화원읍 천내일리 경로당에서 모두의 문화, 마을의 유래를 찾아서 프로그램을 개최했습니다. 달서구는 지난 15일 제7회 달서가족상 시상식을 열고 사랑과 배려, 나눔을 실천해온 세 팀의 가족을 선정해 시상했습니다. 대구문화예술회관이 오는 6월 10일 80홀에서 바이올리니스트 신지아와 디토 체인버 오케스트라가 함께하는 두 번의 사계 공연을 선보입니다. 대구시립국악단이 오는 6월 2일 대구문화예술회관 비슬홀에서 화요국악 무대 정가의 밤을 선보입니다. 달서아트센터가 오는 26일 세계적인 비올리스트 리처드 용재 오닐과 피아니스트 박종혜의 듀오 리사이트를 선보입니다. 지역 주간지 푸른 신문의 5월 21일자 주요 기사를 소개해드립니다. 지난 18일부터 정부의 고유가 피해 지원금 2차 신청이 시작된 가운데 지원금을 접수하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행정복지센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소득 하위 70% 시민을 대상으로 2차 지원금을 지급하며 일반 시민 1인당 15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지원금은 카드사 홈페이지와 앱, 은행 영업점,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대구로페이 지급 신청도 가능합니다. 특히 고령층과 디지털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현장 안내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대상 여부는 카드사 앱과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 마감은 오는 7월 3일까지입니다. 또 1차 신청을 놓친 시민들도 이번 2차 기간에 별도 요일제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구시는 이번 지원금이 고유가로 인한 시민 부담을 덜고 위축된 지역 소비심리 회복과 소상공인 매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달성군 자원봉사센터는 지난 5월 8일부터 3주간 달성군 다함께돌봄센터, 디지스트 환경동아리와 협력해 지역 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체험형 환경교육 봉사활동을 운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봉사활동은 대학생 환경동아리의 재능기부를 기반으로 진행되는 교육봉사활동입니다. 특히 달성군 자원봉사센터, 달성군 다함께돌봄센터, 디지스트 환경동아리 등 지역 내 3개 기관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협력사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교육 프로그램은 총 3회기로 구성돼 이론과 체험이 결합된 참여형으로 운영됐습니다. 1회기에는 환경교육 및 퀴즈를 통한 기초환경 인식 형성, 2회기에는 커피가루를 활용한 친환경 주방 비누 만들기 체험, 3회기에는 표면 장력 원리를 활용한 색소 퍼짐 현상 관찰 실험을 통해 과학적 원리와 환경의 연관성을 학습하는 과정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번 달성군 다함께 돌봄센터에서 활동한 프로그램은 버려지는 커피 부산물인 커피 찌꺼기를 이용하여 주방 세제를 만드는 활동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히 분리수거를 하는 것을 넘어서 일상 속에서 버려지는 쓰레기도 다른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활동을 통해 환경에 대한 인식을 넓히고 업사이클링에 대한 의미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난해 동일 기관 간 협력을 통해 운영됐던 환경교육 봉사활동의 연장선으로 지난해 참여자들의 높은 만족도와 교육 효과를 바탕으로 올해도 추진되면서 지역사회 내 성공적인 협력 기반 자원봉사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몰랐던 환경 문제에 대해 알 수 있어서 좋고 그런 것들을 인해서 뭔가 배워나가는데 기분이 매우 좋고 한층 더 성장한 느낌이며 오늘처럼 이런 활동들도 매우 재밌고 다음에도 이런 활동을 계속하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 활동을 할 때나 안 할 때나 언제나 환경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어린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LED 4개를 이용해서 액자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카메라의 렌즈랑 마스크의 철사를 이용해서 키링을 만들었습니다. 나 박은서는 환경 보호를 실천하겠습니다. 저는 디지스트 선생님들과 함께 비누 만들기를 하였는데요. 거기서 저는 모르는 것을 이제 선생님들과 함께 배우고 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디지스트 선생님들이 꼭 오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서희아는 페트병을 물에 씻고 재활용을 하여 저는 그 실천을 꼭 실천하겠습니다. 송정구 달성군 자원봉사센터장은 대학생 자원봉사자의 전문성과 아동의 참여가 결합된 이번 프로그램은 체험 중심 환경교육의 우수 사례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내 다양한 기관과 협력하여 지속 가능한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달성군 자원봉사센터는 이번 교육에 그치지 않고 올해 하반기에도 동일한 장소에서 새로운 주제를 반영한 교육봉사 프로그램을 추가로 운영하는 등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환경교육 봉사활동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5월) 청소년 주간을 맞아 지난 16일 달서구 청소년 수련관에서 청소년과 가족이 함께 어울리고 소통하는 2026 달서 청소년 축제가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푸른방송 청소년 1, 2기자 남진호입니다. 지금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이곳 달서구 청소년 수련관은 아주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차 있는데요. 바로 짐이 왕이 될 상인가라는 재미있는 주제로 열리는 제6회 달서 청소년 축제 현장입니다. 오늘 제가 직접 발로 뛰며 이곳의 재미있는 체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풋살 경기장 가장자리에 자리한 체험부스마다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축제하면 역시 먹거리와 만들기를 빼놓을 수 없겠죠? 달콤하고 바삭한 오란다 만들기 부스에는 달콤한 냄새가 진동하고요. POP 키링 만들기, 부채, 냄비 받침 만들기 등 나만의 예쁜 작품을 만드는 친구들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짐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다양한 스포츠 체험도 준비됐습니다. 탕탕 스트레스를 날려버리는 비비탄 사격부터 집중력이 필요한 골프 퍼팅, 그리고 못 받기 게임과 악력 측정까지 다양한 체험 부스마다 청소년들의 즐거움이 넘쳤습니다. 저도 방금 사격에 도전했는데 왕의 후보에 올라갈 수 있겠죠? 이번 축제는 대학교가 함께 참여하고 지역 주민과 청소년들이 함께 체험 부스를 운영하며 창의적인 활동 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달서구 청소년 수련관 관장 김장회입니다. 달서구 청소년 주간을 맞이해서 저희 수련관에서 달서 청소년 축제 짐이 왕이 될 상인가를 운영을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부스에서 청소년들이 서로 소통하면서 다양한 체험 부스를 즐기고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요즘에 자꾸 집에만 있잖아요. 게임도 좋아하고. 하지만 밖에 나와가지고 친구들과 소통하면서
그리고 재미있는 이런 레크레이션 게임 등을 통해서 사회성도 기르고 바깥에 깨끗한 공기도 마실 수 있는 그런 기회와 경험을 주고 싶었습니다. 오늘 많은 청소년들이 와주셔서 정말 고맙고 앞으로도 저희 수련관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많은 프로그램과 노력을 할 테니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꿈이 있어 청소년이다. 청소년 화이팅! 청소년 축제 시작을 알리는 개회식에서는 이태원 달서구청장을 비롯한 많은 내빈이 함께 참여해 학업에 지친 청소년들의 꿈과 도전 정신을 응원하며 격려했습니다. 축제의 열기가 더해질수록 댄스 공연, 어린이 줄넘기, 난타 등 문화 강좌 공연과 가족 운동회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이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축제의 꽃인 중등부 풋살 대회 현장입니다. 선수들의 거친 숨소리와 박진감 넘치는 경기에 눈을 뗄 수가 없었는데요. 신발이 헤어지도록 훈련에 임한 선수들의 땀방울과 승패를 떠나 서로 격려하며 뛰는 모습이 정말 멋집니다. 결승전 못지않았던 4강전 경기는 치열한 승부차기까지 이어지며 관중들에게 눈을 떼지 못하는 명승부를 성사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여기서 첫 타를 했지만 이제 1년을 준비해서 다시 왔는데도 이제 좀 못하긴 했지만 이제 또 다음 년을 기약하면서 준비를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셋, 와룡정 화이팅! 달서 청소년 풋살 대회를 열어줘서 감사하고 작년에는 아쉽게 2위를 했지만 올해는 꼭 1등을 하겠습니다. 성원중학교 화이팅! 권성현 선수의 각오대로 상원중학교는 무서운 집중력을 발휘하며 이번 대회 우승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이어서 치열했던 중등부 풋살 대회 결과 2위는 조암중학교가 3위는 월암중학교가 차지하며 뜨거웠던 대장정에 막을 내렸습니다. 먹고 만들고 뛰고 오늘 달서 청소년 축제는 우리 청소년들이 주인공이 되어 마음껏 에너지를 발산하는 자리였습니다. 지금까지 달서구 청소년 수련관에서 푸른방송 청소년 1일 기자 남진호입니다. 달성군 자원봉사센터는 지난 16일 달성 지역자활센터 자활자립 작업장에서 대학생과 재능봉사자 60여 명이 참여한 연합벽화 봉사활동 함께 그리는 행복한 벽화 이야기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활동은 노후된 작업장 컨테이너 외벽에 벽화를 조성해 작업장 환경을 개선하고 대학생들의 창의적 재능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특히 이번 봉사에는 벽화 재능봉사단, 계명대학교 사랑그리기 동아리와 디지스트 그래피디아 동아리가 연합으로 참여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봉사 경험이 풍부한 재능봉사단원과 대학생들은 긴밀히 협력하며 활동을 준비했습니다. 작업 당일 참가자들은 컨테이너 외벽 청소를 시작으로 기본 도안 그리기, 채색 작업까지 단계별 공정을 함께 진행했습니다. 달성군 자원봉사센터와 연계되어서 또 이렇게 벽화봉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뜻깊은 지역 사회에 공헌하는 벽화봉사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더운 날씨에 또 학생들이 정말 마음과 뜻을 다해서 작업하고 있는데 너무나 이 학생들에게 고생 많았다는 마음 또한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사랑 그리기는 더욱더 이 지역 사회의 공헌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고 또 이 관심을 가지면서 활동을 더욱더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원래 벽화봉사를 코로나 이전에는 다 같이 진행을 했었는데 딱 코로나 때 활동이 끊겨서 그 맥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기 선생님들께서 저희에게 좋은 기회를 주셔서 현재 벽화봉사를 참여하러 이 자리에 있습니다. 평소에 방에서 그림을 그리다가 이렇게 남에게 도움이 되는 그림을 그리고자 하니 뭔가 평소보다 더 뿌듯하고 더 열정적으로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이날 벽화 조성을 통해 새롭게 재탄생된 공간은 향후 자활자립 작업장, 치유농업 서비스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송정구 달성군 자원봉사센터장은 이번 활동이 단순한 환경 개선을 넘어 대학생들이 자신의 재능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뜻깊은 경험이 되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연합봉사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청년봉사 문화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달서구 이곡 장미공원에서 열린 봄축제 2026 장미꽃 필 무렵이 사흘간의 일정을 마치고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달서문화재단은 지난 5월 15일부터 17일까지 개최된 이번 축제에 역대 최대 규모인 약 2만여 명의 관람객이 다녀갔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로 네 번째 시즌을 맞은 로즈 판타지인 달서 시리즈는 장미왕국의 하루를 주제로 이곡 장미공원 전체를 하나의 장미왕국으로 연출했습니다. 120여 종, 17,000여 그루의 장미가 만개한 가운데 전국 장미축제 중 가장 먼저 개최되었음에도 높은 개화율을 보여 대구 시민뿐만 아니라 타 지역 관람객들의 발길까지 이끌어냈습니다. 축제 기간 동안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도 제공됐습니다. 가수 정동아, 성화강상불 프리소울 등이 참여한 화려한 개막 공연을 시작으로 마임과 마술, 버블, 파이어 퍼포먼스를 비롯해 파페라와 국악, 버스킹 공연 등 다채로운 무대가 이어졌습니다. 또한 장미 테마 공예를 체험하는 달서 창작 놀이터, 장미사진관, SNS 사진 콘테스트 등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도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특히 야간 경관 조명과 대형 포토존을 조성해 낮과 밤 모두 아름다운 축제장을 연출하며 관람객들의 만족도를 높였습니다. 박병구 달서문화재단 대표이사는 많은 인파가 몰린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안전사고 없이 역대 최대 성과로 축제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일상 속에서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달성문화재단 달성문화도시센터는 지난 13일 화원읍 촌내일리 경로당에서 모두의 문화, 마을의 유래를 찾아서 프로그램을 개최했습니다. 2026 주민문화활동 지원사업인 모두의 문화는 지역민의 일상의 문화를 접목하고 지역 고유의 자원과 공간을 활용해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자 마련된 사업입니다. 화원 옥포 농공권역 시민그룹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주민들이 마을의 역사적 배경과 옛 풍습을 직접 듣고 배우는 소통의 시간으로 진행됐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주민들의 이야기는 향후 마을 기록 제본 책자로 제작돼 지역의 소중한 역사 자료로 보존될 예정입니다. 이날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주민은 평생 살며 오가는 마을이지만 정작 유래나 옛 풍습에 대해서는 깊이 알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동네에 대한 자부심이 생겼다라며 이런 소중한 기록들이 책자로 만들어진다니 더욱 기대가 된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물론 어르신들한테 뭐 흘러가는 소리로 얘기는 들었지만 오늘 이 시간을 내서 오늘 같은 날 진지하게 얘기도 들어보니까 제가 몰랐던 그런 우리 동네에 유익한 그런 얘기를 들어서 그런 시간을 가져서 너무 좋았습니다. 네, 오늘 정말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각 지역의 역사나 유적 그런 걸 찾기 위해서 순례라고 하였습니다. 달성군이 점점 발전하면서 젊은 층은 줄어들고 많이 이제 기억에 남는 사람들이 별로 없고 어른들은 또 돌아가시는 분이 생기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지금 살아계신 분들한테 미리 들어서 기록으로 남기고자 하게 되었습니다. 달성문화도시센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주민들이 마을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지역 공동체 문화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특색을 살린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달서구가 지역사회에 깊은 울림을 전한 가족들을 선정해 달서가족상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오랜 시간 서로를 지켜온 부부의 사랑, 역경 속에서도 가족을 품어낸 어머니의 책임감, 그리고 온 가족이 함께 실천한 따뜻한 나눔까지. 달서구는 지난 15일 제7회 달서가족상 시상식을 열고 사랑과 배려, 나눔을 실천해온 세 팀의 가족을 선정해 시상했습니다. 달서가족상은 건강한 가족문화 확산과 가족 친화적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지난 2020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달서구 대표 가족 친화 시상인데요. 올해 원앙 부부 부문에는 이우석, 박경옥 부부가 선정됐습니다.
1978년 결혼 이후 48년 동안 서로에 대한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화목한 가정을 일궈온 부부는 특히 배우자의 긴 투병 기간에도 서로의 곁을 지키며 헌신적인 간호와 돌봄을 이어왔습니다. 저한테 그 상을 주신 게 과분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잘 살라는 말씀으로 새겨듣고 열심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지역 봉사활동을 꾸준히 이어오며 함께 살아가는 삶의 가치를 몸소 실천해왔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희망가족 부문 수상자인 베트남 출신 결혼 이민자 쩐티 NPC는 갑작스러운 배우자 사망 이후 홀로 생계를 책임지며 자녀 양육과 시어머니 돌봄을 함께 이어왔습니다. 남편이 8년 전에 돌아갔어서 시어머니가 3년 전에 돌아갔어요. 그래서 지금은 저하고 딸내미만 같이 살고 있어서 남편 돌아가면 아기가 너무 어려워서 그래 제가 어떻게 하지 시어머니가 베트남에 가서 딸내미 같이 살고 그리고 우리가 딸내미 미래가 위해서 그래서 저 한국에 살고는 더 좋겠다고 그래서 제가 베트남 안 가서 한국에서는 열심히 잘 살고 시어머니 같이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3년 전에 시어머니가 나이 많이 먹어서 몸 안 좋아하고 많이 아파서 돌아갔어요. 딸내미가 서울대학교에 합격했어요. 그래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언어와 문화의 차이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한 그는 같은 결혼 이민자들을 위한 통역 활동과 상담 지원에도 참여하며 이주 여성들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화목가족 부문에 선정된 허혜자 씨 가족은 다자녀 가정으로 가족 모두가 봉사활동에 함께 참여해온 점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또 동사무소에서 초청까지 해가 받게 되어가 너무 행복합니다. 상을 받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네요. 그 전에 상을 순탁할 때 왜 다 거절했는지 그때는 다 상을 거절했어요. 상에는 의미가 없다고. 그래도 기분이 진짜 좋습니다. 소록도 봉사활동과 지역 반찬 나눔, 이웃 돌봄 활동 등을 오랜 기간 이어오며 가족 구성원 모두가 자연스럽게 나눔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달서구는 이번 시상이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가족의 소중한 의미를 되새기고 서로를 돌보며 살아가는 공동체 문화 확산의 계기가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구시 시민건강 놀이터가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오는 9월 말까지 시민 건강 피해 예방을 위한 폭염기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시민건강 놀이터는 1층 시니어 커뮤니티 존을 무더위 건강쉼터로 지정해 냉방시설과 음용수를 제공하고 혈압 혈당 측정과 건강상담 서비스도 함께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건강식 체험관에서는 여름철 간편식 조리법과 식재료 보관법 교육을 진행하고 체력 측정 체험관에서는 열대야로 인한 수면 부족과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스트레칭 및 근력 운동 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이와 함께 서문시장 일대 건강 캠페인과 카드 뉴스, 문자 메시지 등 온라인 홍보를 통해 시민들에게 온열 질환 예방 수칙과 건강 관리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대구예술발전소가 창작 레지던시 16기 입주 작가들과 함께하는 시민 참여형 예술 체험 프로그램을 오는 6월 7일까지 매주 일요일 운영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입주 작가들이 직접 참여해 회화와 드로잉, 설치, 오브제 제작 등 다양한 창작 과정을 시민들과 공유하는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마련됐습니다. 참가자들은 작가들의 실제 작업 방식과 예술 세계를 가까이에서 경험하고 작가와 직접 소통하며 동시대 예술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대구예술발전소 1층 키즈아트 팩토리에서 하루 3차례 무료로 진행되며 현재 열리고 있는 레지던시 교류전과 연계해
시민들에게 보다 입체적인 예술 경험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달서구가 예비 신혼부부의 결혼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공개방 결혼식장 예식물품 무료 대여 사업을 추진합니다. 지원 대상은 월광수변공원과 배실웨딩공원, 이곡장미공원 등 달서구 내 공공 예식 공간을 예약한 예비부부로 하객용 의자와 웨딩아치, 조화 세트, 음향 장비 등 예식에 필요한 물품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여 기간은 준비와 철거 기간을 포함해 최대 4일이며 신청은 달서구청 가족정책과를 통해 가능합니다. 달서구는 이번 사업이 청년 세대의 혼례 비용 부담을 덜고 실속형 결혼 문화를 확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성서경찰서가 지난 19일 밤 달서구 성당동 일대의 중고등학교 주변에서 집중 야간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점검은 최근 심야 시간 학생 대상 강력 범죄와 이상 동기 범죄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이 커짐에 따라 마련됐으며 권창현 서장을 비롯한 경찰 관계자 10명이 참여해 학교 주변 취하교소를 집중 점검했습니다. 점검 대상은 상서중과 경암중, 원화중, 경화여고, 원화여고, 상서고 등 6개교 하굣길 일대로 경찰은 가시적인 순찰과 현장 점검을 통해 범죄 예방 활동을 강화했습니다. 성서경찰서는 앞으로도 학교 주변 등 하굣길에 취하교소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자체와 협업해 노후 시설 정비 등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에 나설 계획입니다. 달서경찰서가 지난 16일 달서구 청소년 수련관에서 열린 2026 달서 청소년 축제 현장에서 특별 범죄 예방 홍보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경찰은 축제 참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사이버 도박 근절 홍보와 보이스피싱 자가 체크리스트 전단 배부, 실제 피해 사례 안내 등을 통해 범죄 예방 중요성을 알렸습니다. 특히 최근 사회적 불안 요인으로 떠오른 이상 동기 범죄와 생활 속 범죄 취약 요소에 대한 주민 의견을 직접 조사해 향후 지역 치안 정책 수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달서경찰서는 앞으로도 주민 설문과 현장 의견 수렴을 지속하며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범죄 예방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상원고등학교가 지난 15일 교내 운동장에서 학생과 교직원, 동창회가 함께하는 교육공동체 체육 한마당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1, 2학년 대항전 형식으로 진행돼 학생들의 단합과 응원 열기를 더했으며 줄넘기와 줄다리기, 축구, 이어달리기 등 다양한 종목에서 협동과 스포츠 정신이 펼쳐졌습니다. 특히 학생자치회가 행사 운영을 맡아 자율적인 축제 문화를 만들었고 댄스부와 밴드부 공연, 야구부와 럭비부의 시범 경기까지 이어지며 현장 분위기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또 학생과 교사가 함께한 사제 동행 경기와 동창회의 화합 경기는 세대 간 소통과 공동체의 의미를 더하며 교육 공동체가 함께 만드는 학교 문화의 가치를 보여줬습니다. 계명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찰행정학과가 지난 16일 성석 캠퍼스 의양관에서 학과 설립 30주년 기념식을 열고 그동안의 성과와 미래 비전을 공유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동문과 재학생, 주요 내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스승의 날을 맞아 학생회가 신일희 총장에게 감사 기념품을 전달하며 의미를 더했습니다. 기념식에서는 교수진과 동문 150여 명이 총 1억 2천만 원 규모의 발전 기금을 약정했으며 동문들의 이름을 딴 장학금도 재학생들에게 전달됐습니다. 계명대 경찰행정학과는 지난 30년간 경찰과 검찰, 법원 등 공공안전 분야 인재 1,600여 명을 배출했으며 체계적인 진로 지도와 실무 중심 교육을 통해 지역 대표 경찰행정 명문학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계명문화대학교 RCY 동아리가 스승의 날을 맞아 대한적십자사 대구지사 서부봉사관에서 사제동행 제빵 봉사활동을 진행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이번 봉사에는 김양동 지도교수와 학생 단원 17명이 참여해 컵카스테라와 소시지빵을 직접 만들고 포장했으며 완성된 빵은 지역 아동센터에 전달됐습니다.
학생들은 반죽부터 포장까지 전 과정에 참여하며 나눔의 의미를 되새겼고 지도교수와 학생들이 함께 봉사에 나서며 스승의 날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계명문화대학교 RCY 동아리는 대안적 십자사와 연계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이어가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공동체 실천에 앞장설 계획입니다. 대구문화예술회관이 오는 6월 10일 80홀에서 바이올리니스트 신지아와 디토 체인보 오케스트라가 함께하는 두 번의 사계 공연을 선보입니다. 이번 무대에서는 비발디의 사계와 피아졸라의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사계를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으며 바로크 음악과 현대 탱고의 매력을 동시에 감상할 수 있습니다. 세계 주요 국제 콩쿠르에서 입상한 바이올리니스트 신지아와 국내 대표 실내악단 디토 체인보 오케스트라는 섬세한 앙상블과 깊이 있는 연주로 관객들에게 특별한 음악적 경험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대구문화예술회관은 이번 공연이 서로 다른 시대와 정서를 담은 두 작품의 대비와 조화를 통해 클래식 음악의 새로운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무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립국악단이 오는 6월 2일 대구문화예술회관 비스홀에서 화요 국악무대 정가의 밤을 선보입니다. 이번 공연은 조선시대 선비들의 풍류 문화를 담은 무대로 가곡과 가사, 시조 등 전통 성악 정가를 중심으로 깊이 있는 국악의 멋을 전할 예정입니다. 국가무형유산 가곡 이수자인 김재락과 김민정이 특별 출연해 남창 여창가곡과 시조, 태평가 등을 들려주며 궁중무용 춘행전 무대도 함께 마련됩니다. 또 국악 칼럼니스트 이승재의 해설이 더해져 관객들의 이해를 도와 수준 높은 국악 공연을 즐길 수 있습니다. 달서아트센터가 오는 26일 세계적인 비올리스트 리처드 용재 오니와 피아니스트 박종혜의 듀오 리사이틀을 선보입니다. 이번 공연은 아트 셀렉션 시리즈의 5번째 무대로 바흐와 베토벤, 슈베르트, 라흐마니노프까지 폭넓은 클래식 레퍼토리를 통해 비올라와 피아노의 깊이 있는 음악적 호흡을 들려줄 예정입니다. 특히 2부에서는 라흐마니노프의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를 비올라 버전으로 재해석해 두 연주자의 섬세한 앙상블과 풍부한 감성을 선보입니다. 달서아트센터는 이번 무대가 세계 무대에서 활약 중인 두 연주자의 성숙한 예술성과 비올라 특유의 서정미를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지역 주간지 푸른신문의 5월 21일자 금주의 주요 기사입니다. 이번 주 푸른신문에는 어떤 기사들이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달서구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달서구가 지난 15일 달서구 자원봉사센터 주관으로 취약계층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돕기 위한 선풍기 세척 봉사활동 바람을 씻고 나눔을 채우다를 진행한 소식입니다. 이번 활동은 어르신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 가정의 선풍기 위생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처음 추진된 생활 밀착형 봉사 사업입니다. 성서 종합사회복지관과 신당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동시에 진행된 이날 봉사에는 자원봉사자 100여 명이 참여해 약 200대의 선풍기를 세척했으며 일부 가정에는 방문 수거와 배송 지원도 함께 이뤄졌습니다. 달서구는 이번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의 생활환경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 지속적인 자원봉사 모델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달서구가 예비 신혼부부의 결혼 비용 부담을 줄이고 실속형 결혼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공공개방 결혼식장, 예식 물품 무료 대여 사업을 추진한다는 소식입니다. 지원 대상은 월광수변공원, 배시의딘공원, 이곡 장미공원 등 공공개방 예식 공간을 예약한 예비 부부입니다. 대여 품목은 하객용 의자, 웨딩아치, 조화세트, 음향장비, 사회자 단상 등이며 모두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여 기간은 준비와 철거 기간을 포함해 최대 4일입니다. 신청은 달서구청 가족정책과를 통해 가능하며 물품 운반과 설치 철거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다음은 달성군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달성도서관이 시니어, 학부모,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한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디지털 역량 강화, 자녀교육, 독서 문해력 향상을 주제로 세대별 맞춤형 교육으로 구성됐습니다. 시니어 대상 디지털 라이프 과정은 스마트폰과 인공지능 활용법을, 학부모 과정은 유아 발달 및 생성형 AI 활용 교육을 진행합니다. 초등학교 대상 프로그램은 그림책 활동을 통해 문해력과 표현력을 키우는 내용입니다. 모든 프로그램은 무료로 운영되며 재료비와 교재비는 수강생이 부담합니다. 신청은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비회원도 참여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시민관광 놀이터가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건강피해 예방을 위해 오는 9월 30일까지 2026년 폭염기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소식입니다. 시민건강놀이터는 무더위 건강쉼터를 운영하며 냉방시설과 음용수, 혈압, 혈당 측정, 건강상담 등을 제공합니다. 또 건강식 체험관에서는 간편식 조리법과 식재료 보관법 교육을, 체력 측정 체험관에서는 스트레칭 근력 운동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이와 함께 서문시장 일대 건강 캠페인과 온라인 홍보를 통해 온열 질환 예방 수칙도 안내할 계획입니다. 프로그램은 대구 시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세부 일정과 참여 방법은 시민건강놀이터 누리집과 카카오톡 채널,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대구 예아람학교 재학생 정서윤 학생이 제20회 전국 장애학생 체육대회 조정 여자 중등부 500m 타임레이스에서 금메달을 차지한 소식입니다. 기록은 1분 55초 2로 3년간 동메달과 은메달을 거쳐 마침내 정상에 올랐습니다. 정서윤 학생은 안정된 페이스와 집중력을 바탕으로 초반부터 선두를 유지하며 경기를 주도했고 끝까지 흔들림 없는 레이스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이번 성과는 대구광역시 교육청과 대구시 장애인체육회의 지원, 지도교사의 훈련 지도, 가족의 응원이 함께한 결과입니다. 정서윤 학생은 꾸준한 훈련으로 체력을 다지며 성장해왔습니다. 정경렬 교장은 어려운 과정을 잘 이겨내고 최고의 성과를 거둔 점이 매우 자랑스럽다며 학생들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서윤 학생은 금메달을 목표로 열심히 준비했고 좋은 결과를 얻어 기쁘다며 3년 동안 응원해주신 선생님과 부모님께 감사드린다고 전했습니다. 대구 예아람학교는 문화예술 특성화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소질을 키우고 있으며 이번 성과는 맞춤형 교육과 꾸준한 훈련 지원이 만들어낸 결실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대구 용천초등학교는 가정의 달을 맞아 지난 4일에서 8일까지 전교생을 대상으로 남부운 인성스쿨 효사랑 감사편지 쓰기 주간을 운영한 소식입니다. 이번 행사는 학생들이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바른 인성을 기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학년별로 1, 2학년은 카네이션 카드, 3, 4학년은 감사패, 5, 6학년은 카네이션 바구니와 편지 쓰기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학생들은 직접 만든 작품을 어버이날 부모님께 전달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배영직 교장은 부모님의 소중함을 느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5월 21일자 푸른신문의 주요 기사들을 돌아봤습니다. 푸른신문은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조성해 지역사회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칭찬 릴레이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온 세상이 칭찬과 격려로 넘쳐나는 그날까지 푸른신문의 칭찬 릴레이 코너에 지역민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금주의 푸른신문이었습니다.